이스라엘이 거의 하지 않았던 일을 준비 중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테러와의 전쟁에서 세력 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전 세계가 가자와 이란에 집중하는 사이 더 큰 전투가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통령 마흐무드 아바스의 충격적 폭로도 포함됩니다. 오늘의 주리에이케이션에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JNS-TV 주리에이케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조시 하스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JNS는 이번 주에 유죄 판결을 받은 테러 살인범에게 사형을 규정한 법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시행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방위군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해당 조치를 시행하는 군사명령에 서명한 이후입니다. 이 발표는 크네셋이 3월 30일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스라엘인이 아닌 거주자에게 사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치명적인 테러 공격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단, 군사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종신형을 선고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10월 7일 학살 사건의 결과로 시행되고 신속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이 법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군사법원과 같이 특정 관할 구역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이 법은 여전히 판사의 재량권을 남겨두고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사형을 거의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나치당 간부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으며 그는 홀로코스트에서의 역할로 1962년 예루살렘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포로 교환 과정에서 아랍 테러리스트 살인범들을 석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 지구에 있는 우리 인질들을 데려오기 위해 살인범들을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형제를 시행한다면 이스라엘이 석방할 포로가 없거나 훨씬 적어질 것이고 그 말은 그들이 이미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장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러리스트 살인범들을 다시 거리로 풀어주는 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스라엘인을 살해한 자들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 협상력을 잃게 됩니다. 둘째로, 문제는 이것이 실질적인 억지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죽일 수만 있다면 기꺼이 죽으려는 죽음을 숭배하는 지하디스트 집단과 상대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테러리스트가 만약 공격을 감행하고 살아남는다면 사형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생각을 바꿀까요? 제 생각엔 많은 사람이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공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만약 이 법이 일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을 억제한다면 이 법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새로운 법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될지 그리고 진정한 억제 효과가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통령 마흐무드 아바스는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세금 자금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일은 파타흐 제8차 총회 연설 중에 일어났으며 팔레스타인 미디어워치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아바스의 발언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지급구조를 바꾸고 지금은 사회복지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분배하고 있지만 테러리스트 보상 정책을 끝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PMW 영상을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팔레스타인 국민의 돈이 계속된다면 지금까지 초과한 안락의 맨세코 석유는 지금까지 50억 달러를 넘었어. 우리의 석유 자원으로는 이 정도도 감당 못해. 이건 우리도 감당할 수 있어. 50억 달러야. 그리고 이 모든 돈이 직원들과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써야 해. 아바스가 말하길 팔레스타인 국민의 자금이 계속해서 보류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5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돈은 공무원들과 수감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감자들, 즉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2022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테러리스트에게 급여로 쓴 자금의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2018년 워싱턴의 유사한 법률에 따른 조치입니다.
헤일러 포스 법안으로 인해 워싱턴은 Pay for Slay 지급과 테러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표명이 중단될 때까지 라말라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의 설립자이자 이사인 이타마르 마르쿠스는 예루살렘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바스의 인정이 중대하고 국제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마르쿠스는 PA의 자금 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방이 Pay for Slay가 지속된다는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아바스가 2025년 9월 테러리스트 지원을 중단했다는 거짓말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아바스가 카메라 앞에서 수감자나 테러리스트에게 돈을 지급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의 기록을 확인해 줍니다. 마르쿠스는 이스라엘이 이 영상을 활용해 서방 국가들에게 PA의 테러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Pay for Slay 중단 약속을 조건으로 내세운 이른바 팔레스타인 국가의 승인을 보류하도록 압박을 가한다면 현명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테러리스트와 그 가족들에게 총 1억 5,600만 달러가 지급됐다고 합니다. 1억 2,600만 달러는 이스라엘 구금에서 풀려난 사람들을 포함한 테러리스트들에게 지급됐고 3천만 달러는 테러 행위를 저지르다 사망한 테러리스트들의 가족들에게 지급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가족들에게 총 2억 1,4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PMW에 따르면 부족한 자금의 경제적 여파로 인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공공부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은 급여의 일부만으로 생활해야 했고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들은 단축 운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테러리스트와 가족에게 돈을 지급하려고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최우선순위입니다. 학교나 병원, 그리고 그들이 결코 지지한 적 없는 평화가 우선인 게 아닙니다. 그들의 1순위 사업은 유대인을 살해하려다 잡힌 테러리스트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다. 테러리스트가 유대인 살해를 시도하다 죽으면 그 가족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급여 명단에 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대, 사마리아, 이스라엘 전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30년 넘게 거짓 평화 약속 이후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그리고 우리에게 불행과 파괴, 죽음만을 가져다 준 오슬로 협정을 완전히 버릴 때입니다. 이제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주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이스라엘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유대 사막의 작은 마을 칸 알마르에서 아랍 베두인들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세운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퇴거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민간 사안을 담당하는 장관이기도 한 스모트리치는 자신의 사무실에 따르면 민정청의 대표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이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과 말레 아두빔 사이의 전략적 일회랑에 위치한 이 공동체를 수년간 이전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이번 주 기자회견에서 스모트리치는 이번 퇴거 조치가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보복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자신에 대한 비밀 체포영장을 요청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스모트리치는 확실한 것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그 국민들이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법률전의 배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칸 아라마르에 있는 불법 야영지는 예루살렘과 사해 사이에 일본 고속도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있는 시구역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대표적인 불법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것은 2009년 파야드 계획의 일환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무에서 이런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시구역 전략적 위치에 공동체를 세웁니다. 대개 불법 학교를 먼저 짓고 주변에 건물을 추가합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철거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 안 좋은지 잘 압니다. 사실 이건 매우 영리한 계획입니다. 그들은 자식들을 졸로 씁니다. 그들은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데려온 다음 언론이 와서 사진을 찍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학교를 철거하기로 결정하면 이 아이들이 이 할리우드 쇼의 배우가 되는 겁니다. 칸 아라마르는 불법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그것이 불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곳은 안전한 곳도 아닙니다.
그곳은 고속도로 옆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베두인, 특히 아이들을 이스라엘 국유지 점령 수단으로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스모트리치 장관은 이제 이곳을 철거할 때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이 일은 몇 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어느 정부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과 학교가 철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모트리치는 자신을 겨냥한 국제형사재판소의 비밀 체포 영장과 관련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심을 처벌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맞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리리어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른바 평화 파트너들의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불법 마을을 철거해야 합니다. 법치 국가이기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행동하려면 비밀 체포 영장이 필요하다면 괜찮습니다. 이상적이진 않지만 이 문제는 몇 년 전에 해결됐어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 문제에 단호히 나서야 할 때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칸 알마르뿐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불법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야영지 철거에 나서야 합니다. 다음은 이번 주 좋은 소식입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이번 주에 사마리아 티벳 기차역이 개장되어 북부 사마리아와 티벳 지역 공동체들이 국가 철도망과 연결되었습니다. 이 역의 개장은 교통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북부 사마리아 공동체를 이스라엘 중구와 직접 연결해줍니다. 이 새로운 역은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으며 이스라엘 국가에서 공식 기차역에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역은 지역 전역에서 온 수만 명의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아브네이 헤페츠, 살리츠핌, 에이나브, 샤베이 슈무론 공동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위원회 의장 요시 다가는 사마리아 트렛 역이 이 지역의 삶의 질, 안전, 경제 발전에 있어 큰 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의 100만 명의 주민을 유치하고 사마리아와 텔아비브 지역 및 이스라엘 중부 전체와의 연결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의 유대인 공동체 건설은 이스라엘 국가와 뗄려야 뗄 수 없는 일부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소식입니다. 어떤 지역에 인프라를 건설할 때 그것이 바로 영속성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 지역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2005년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와 북사마리아에서 1만 명의 이스라엘인을 모두 철수시키고 그곳의 대부분의 건물을 파괴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문명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그 실수에서 배웠길 바랍니다. 저는 이 새로운 철도 노선이 북사마리아에서 유대인 삶의 영속성의 진정한 토대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또 다른 영속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비냐민 지역 위원회는 원 이스라엘 펀드와 협력하여 건설 중인 첨단 나나시 의료센터의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의료센터는 내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위 관계자들은 이것이 현재 비냐민 주민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며 이 의료센터가 지역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센터는 더 가까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치료나 검사, 기타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지역 외부의 의료센터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필요성을 줄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냐민에 살면서 응급치료가 필요하면 예루살렘 같은 곳까지 운전해서 가야 했고 거의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의료센터가 즉각적인 치료를 위한 해결책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구시 에치온에는 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치료가 필요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병원까지 45분을 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기차역처럼 이것도 또 하나의 영속성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조상 대대로의 핵심 터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테러 국가를 세워 자살하지 않겠다는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이야기, 새로운 기차역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공동체의 미래와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에 큰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저는 JNS에 기고문을 썼는데 그 내용은 크네셋 본회의가 유대와 사마리아 유산청 법안을 1차 독회에서 승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리쿠드 소속 아밋 하레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의 유물, 유산, 고고학 유적지에 대해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유산지 관리의 개선과 효율화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전문 행정기관으로서 유산지에 대한 훼손을 줄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유산부 예산을 통해 해당 기관의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PA, 내 아랍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고고학 및 유산지를 파괴해 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나 이제 이스라엘은 유적지 보호를 담당할 새로운 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PLO 간의 오슬로 협정에 따라 PA는 자신들의 관할하에 있는 A와 B 지역의 고고학 유적지를 보호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PA는 광범위한 훼손 행위를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MK 할레비는 6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해당 지역을 관리한 뒤 59년간 방치된 후 이제야 이스라엘이 자신의 영적, 문화적 보물이 보호받도록 공식적이고 진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할레비는 이 법안이 역사적이며 이스라엘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유적지에 직접 이스라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하에 고고학 테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유대인 역사의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것이죠. 그들은 59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일은 예루살렘에서도 벌어지며 아랍인들은 성전산에서 유대 유물을 파괴해 왔습니다. 저도 직접 본 적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들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거를 모두 없앱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것을 막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법안의 1차 심의였으니 너무 앞서가지 맙시다. 법이 되기 전 2번 더 심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의 역사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 주 주디아 오케이션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조시 해스턴, JNS-TV 특파원입니다. JNS-TV의 숨은 주역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프로듀서 바바라 하나모브, 엔지니어 아론 로갈렌터, 작 시커맨, 라이언 리시츠, 방송국장 유리 스베레츠키, 영상 편집자 올가 세나토브입니다. 다음 주에도 JNS-TV 주디아 오케이션에 함께해 주시고 슈퍼 땡스와 구독도 부탁드리며 이스라엘, 중동, 전 세계 유대인 소식은 jns.org에서 확인하세요. 모두 좋은 한 주 보내세요.